안녕하세요. ABO 윤현식입니다. 강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내 삶의 변화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왔는데요. 그 이유는 이 세상 사람 누구나 지금 현재의 삶에서 변화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혹은 뭐 죽기 직전까지도 주변 사람들한테 무언가 남겨주고 싶어서 변화를 꿈꾸기도 한다고 생각하고요. 이런 것들은 절대 이런 것들처럼 그 쭉 변화 없이 살고 싶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변화는 쉽지 않다라는 부분도 저는 같이 생각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어, 이 변화라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 굉장히 어렵잖아요. 뭔가 이게 새로운 것들을 뭔가 이게 내 삶에 추가한다라는 건 굉장히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미 늦어버린 상태로 변화를 맞이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암이 걸렸는데 암을 완치하고 뭐 재발하지 않기 위해서 변화해야 할 것들이 너무 많죠. 매일 먹어왔던 것들도 바꿔야 되고 운동하기 싫은데 운동해야 된다거나 뭐 내가 하기 싫은 것들로 180도 변화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만큼 내가 잘못 살아왔다는 것을 막 늦게 깨닫기도 하는데 이미 너무 많은 나쁜 습관들이 내 삶에 배어 있어가지고 그런 것들을 고치기 힘든 그래서 이제 뭔가 이 많은 것들에 의존해야 되는 그런 삶을 살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건강하기 위해서 내가 변화해야 되는 것들, 뭐 성공하기 위해서 변화해야 되는 것들, 뭐 예뻐지기 위해서 변화해야 되는 것들, 이런 것들의 공통된 특징이 있더라고요. 이제 예를 들어 바로 피부과 하루 딱 갔다 오는 것처럼 바로 하루 뭐 오늘 하루 반짝 바뀌는 거 이런 게 아닌 매일매일이 바뀌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진정한 변화라는 사실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그 변화에 대한 명언들도 참 많더라고요. 수많은 뭐 성공자나 뭐 위인들이 변화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몇 개 제가 좀 추려서 가지고 와봤습니다. 음, 당신의 삶은 기회가 아닌 변화에 의해서 더 나아질 수 있다. 작은 변화가 일어날 때 진정한 삶을 살게 된다. 최후까지 살아남는 사람들은 가장 힘이 센 사람이나 영리한 사람들이 아니라 변화에 가장 민감한 사람들이다. 모든 사람들이 세상을 바꾸겠다고 생각하지만 어느 누구도 자기 자신을 바꿀 생각은 하지 않는다. 제 마지막 말처럼 변화는 이 어느 누구도 쉽게 변화하기가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반짝하는 변화가 아니라 그런 변화들은 뭐 잠깐 뭐 그때 기분이 뭐 잠깐 그랬던 것뿐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변화시킬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을 알려드리고자 나왔습니다. 오늘 제 주제는요, 공기가 바뀌면 사람도 바뀐다라는 주제입니다. 매일매일이 변화되기 위한 가장 중요한 기반은 바로 환경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내가 성공할 제목이 아니더라도 성공 환경에 있으면 성공할 수 있습니다.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다큐멘터리 같은 거 이렇게 뭐 보다 보시면은 전 세계 곳곳에 그 장수 마을 같은 것들이 많이 존재하죠. 꼭 그런 경우에는 그 마을에 뭔가가 다른 무언가가 있더라고요. 물속에 미네랄이 풍부하다거나 그 지역에서만 자라는 무슨 열매가 있다던가 뭐 그런 이유들이 있습니다. 근데 반면에 수십 년 동안 사람들이 같은 병에 걸려서 죽는 마을이 있습니다. 그 마을 주변에는 이제 유해 물질이 많이 나오는 뭐 소각장이 있다거나 물을 더럽히는 공장이 있다거나 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내가 오래 살고 싶어서 사는 게 아니고 내가 병에 걸리고 싶어서 걸리는 것이 아닌 내가 가진 환경에 의해서 그냥 삶이 180도 달라진다라는 점입니다. 그럼 당연히 공기가 바뀌면 사람도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공기는 매일매일이 아니죠. 이게 그 매초 마시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게 바로 공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변화시킬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을 알려드린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내가 가장 오래 머무는 곳들의 공기를 바꾸는 이 일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자, 이 사진 보시면 어떠신가요? 이건 영화의 한 장면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곧
보게 되실 광경입니다. 이제 3월부터 초미세먼지가 많이 심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정부에서는 이런 대책들도 내고 있습니다. 임산부나 뭐 호흡기 질환자들은 재택근무를 권고한다. 이런 것도 있고요. 뭐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도 미세먼지 관리를 좀 더 이제 하죠. 그래서 특히 또 코로나 이후에 공장을 풀가동하고 있는 이제 중국에서 날아오는 그런 미세먼지 같은 것도 더욱 악화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어떠세요? 저런 사진을 봤을 때 우리가 보이는 저런 환경에서 이미 우리가 살고 있다라는 사실을 좀 경악스럽지 않으신가요? 이런 환경에 처해진 우리는 앞으로 시간이 갈수록 더더욱 쾌적한 실내를 찾게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약간 본능처럼 찾게 될 것 같아요, 앞으로도. 어떤 실내를 원하세요, 여러분? 혹시 이 나무바닥 혹시 기억하시나요? 웃고 계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럼 아는 분들이 웃고 계십니다. 이 바닥을 아신다면 확실히 80년대생 이전 뭐 출생자, 뭐 아니면 90년대 좀 뭐 초반 뭐 이런 게 아닐까라는 생각합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가장 많이 머물던 장소인 바로 이 학교 환경이었습니다. 이때 학교 종이 치고 딱 청소 시간이 찾아오면 매번 하던 일이 있었거든요. 그게 뭐냐면 기억나시나요? 네, 너무 오래전 사진이라 이 화질도 많이 별로네요. 왁스를 막 주걱으로 떠서 중간중간 툭툭 딱 쳐넣고서 대걸레로 바닥 코팅을 막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정말 몇 년간 매일매일 해왔던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런 뉴스가 뜨더라고요. 그 왁스에 대한 유해성에 대한 기사였습니다. 이 왁스가 눈에는 점막을 자극하고 피부에는 피부염을 일으키고 흡입 시에는 두통이랑 무력감, 뭐 심지어는 마취성 증상까지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 아이가 말하는 걸 보시면은 머리 아프다고 선생님께 말해도 조금 있으면 괜찮아진다라고 말했다고 인터뷰를 합니다. 이런 시대였습니다. 저도 분명 알게 모르게 저런 증상을 겪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 코를 찌르는 왁스 냄새가 사실 아직도 기억이 나요. 오른쪽 위에 이 왁스 제조업자가 하는 말 자세히 보시나요? 한번 보시면은 어, 문제가 있었다라는 걸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냥 쉬쉬했더라는 거죠. 혹시 또 기억나는 것 중에 하나, 혹시 이거 아시나요? 이게 뭔지 아시나요? 뭔가 자일리톨 껌 같기도 하고, 네. 강시모 리더님, 어, 수정 리더님, 뭐 다 맞습니다. 나프탈렌입니다. 좀약이라고 불리기도 하고요. 요게 그 식약처에서도 인체에서 각종 악영향을 미치는 원인이라고 지목을 했고, 국제암연구에서도 발암 물질이라고 공식적으로 밝혔었을 정도로 우리 몸에 안 좋은 물질입니다. 요즘에 나프탈렌을 사용하는 가구가 거의 없는데, 예전에는 제가 이불 덮을 때도 나프탈렌 냄새가 났었던 것 같고, 옷에도 나프탈렌 냄새가 분명히 났었던 것 같아요. 화장실에 가도 나프탈렌 냄새가 났고요. 실제로 나프탈렌이 우리 일상에서 줄어든 이후부터 우리 인간의 생명이 더 연장되었다는 연구도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는 정말 어떠한 삶을 살아온 것일까요? 특히 저희 부모님 세대들은 더 심해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그런 어쩔 수 없는 그런 환경에 노출된 부분이 참 안타깝기도 하면서 함께 또 그런 선조들의 그런 뭐 존경심도 같이 드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까지 밝혀진 것만 그런 거고요. 앞으로 우리가 근절돼야 할 부분들이 더 많이 남아 있다는 것 또한 우리가 가진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잠깐 문제 하나 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2월 22일이 무슨 날인지 아시나요? 2월 14일은 발렌타인데이였죠. 초콜릿 많이 주고받으셨나요? 발렌타인데이보다 더욱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날입니다. 정답을 맞추시는 분 혹시 있으시면, 잠깐만 채팅 한번 볼까요? 없네요. 정답 맞추신 분께 제가 스타벅스 커피 한 잔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이 안 나오네요. 2월 22일은 무슨 날일까요? 만약 못 맞추시면 스타벅스 커피는 제가 먹도록 하겠습니다. 5, 4, 3,
2, 1. 정답이 안 나왔네요. 미세먼지의 날, MZ. 네, 정답이 없었습니다. 답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답은 라돈의 날입니다. 2월 22일이 왜 라돈의 날이냐면요. 이 원소 기호가 222RN이라는 요 원소 기호 때문에 2월 22일이 라돈의 날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근데 왜 원소 기호만 2라고 라돈의 날이 지정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어, 라돈이 무엇인지 간단히 설명드리면 이 방사능 물질입니다. 색깔도 없고요. 냄새도 없습니다. 무색무취라고 하죠. 그렇게 우리가 라돈이 어디 있는지 전혀 느낄 수가 없어요. 마치 약간 귀신 같다고 할까요? 이런데 이 물질이 귀신보다 더 무서운 게 우리 폐 속에 세포 DNA를 변형시켜서 폐암을 일으키는 물질입니다. 그래서 이 심각성을 알리기 위해서 이 라돈의 날을 지정했는데 여러분은 발렌타인 데이는 아는데 라돈의 날은 모르고 계시죠? 오늘부터 2월 22일은 라돈의 날이다라고 아시면서 라돈에 대한 그런 심각성을 좀 알아가시는 그런 계기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라돈의 별명을 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침묵의 살인마, 공기 속 살인자, 은둔의 살인자, 이런 수식어로 불리는 1급 발암 물질입니다. 이 라돈은 소량의 라돈에 노출돼도 폐암에 걸릴 수 있다고 하니까 우리가 담배 안 핀다고 폐암으로부터 안심할 수 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라돈이 뉴스를 잘 보시는 분들은 좀 아시겠지만 침대에서도 나왔고요. 온수 매트에서도 나왔고요. 생리대에서도 검출이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집과 벽의 바닥에서도 라돈이 나온다고 합니다. 특히 신축 아파트일수록 더 많이 나온다고 합니다. 또 이제 오래된 집의 경우에도 콘크리트가 갈라지면은 그 사이에서 바닥과 벽면에서 라돈이 막 뿜어져 나온다고. 라돈이 없는 세상을 우리가 좀 상상하기 힘든 부분이기도 하죠. 그런데 우린 이렇게 이미 살고 있는데 뭐 집을 나갈 수도 없고 마냥 어쩌라고 하면서 또 살 수도 없고. 자, 그렇다면 이런 환경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고 무엇을 해야지 가장 효율적이고 지속 가능한 방법인지를 우리가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매일매일 마시는 공기를 바꾸는 법을 우리가 택하면 됩니다. 두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겠는데요. 첫 번째는 환기를 자주자주 하는 것이 가장 돈 안 들이고 공기를 정화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지만 누구에는 습관이 돼 있는데 누구한테는 처음에 듣고 몇 번 하고 말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바쁜 현대인들에게 가장 실질적인 방법은 성능 좋은 공기청정기를 쓰는 것이 가장 현명한 대처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그런데 우리 집에도 공기청정기가 있는데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지만 공기청정기라고 다 똑같을까에 대한 질문을 해보면 분명히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하는 말이 아닌 전문가들이 하는 말을 빌려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공기에도 빈부격차가 있다라는 것을 제가 알게 됐습니다. 사람들은 은근히 눈에 보이는 것에 광분을 하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보여주기식 시연에 넘어가곤 합니다. 홈쇼핑에서 쇼호스트가 막 능숙능숙하게 말을 하거나, 뭐 광고에 내가 좋아하는 연예인이 나온다거나, 구매하면 뭐 선물 주는 이벤트가 하고 있으면은 막 혹해서 바로 구매를 하죠. 이렇게 돈이 없어서 빈부격차가 오는 것은 어쩔 수가 없지만, 나도 모르게 빈자의 삶을 살고 있다면 어떠신 것 같으세요? 네, 공기청정기 좋다고 분명히 샀어요. 근데 초미세먼지, 포름알데히드, 아세트알데히드, 암모니아, 톨루엔, 일산화탄소, 각종 알레르기 유발물질, 라돈부산물, 성면, 박테리아, 바이러스 이런 것들을 내가 다 마시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나면 기분이 어떨까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게 많은 부분들을 고려해서 오랜 역사 속에서 오랜 연구 끝에 만들어진 공기청정기가 있습니다. 어, 좋은 공기만으로 생활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 이 문구, 이 말이 제가 방금까지 언급했던 모든 것을 함축하는 문장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앰모스피어 스카이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앰모스피어 스카이에 필터가 있는데 공기청정기는 필터가 가장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죠.
머리카락 지름의 2만 5천 분의 1, 0.0024 마이크로미터까지 99.99% 감소를 하는 필터입니다. 여러분 이거 못 외우시겠죠? 그래도 이 부분을 캡처를 하시고 한번 공기청정기를 구매를 하실 때 다른 공기청정기랑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0.0024 마이크로미터 입자까지 99.99% 제거해주는 공기청정기가 있는지 이것만 봐도 사실 공기청정기 하면은 필터 같이 따라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분들을 가장 중요하게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평균 94% 유해가스 제거율이 이제 초간력 탈취 필터에서 나오는 건데요. 여기서 보면은 암모니아, 아세트산, 아세트알데히드, 톨루엔, 포름알데히드, 아까 이전에 말씀드렸던 집안에서 나오는 그런 많은 유해 물질들을 이 필터가 다 걸러준다라고 이렇게 공식적으로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 30개 이상 국가에서 사용을 하고 있는 유럽 알레르기 연구 재단에서 인증을 또 받았고요. 어, 영국 알레르기 재단 인증을 받았는데 여기서 22가지의 항목을 가지고 그 안에서 또 세분화시켜서 102가지 알레르기 물질이 얼마나 감소시켜 줄 수 있는지에 대한 전 세계의 그런 공기청정기라든가 침구류라든가 뭐 여러 가지 그런 제품들을 다 실험을 해서 이런 제품은 요거까지 걸러준다. 라는 것을 딱 직관적으로 볼 수 있는 사이트입니다. 꼭 들어가 봐야겠죠. 여기 들어가 보면, 그 오른쪽 밑에 있는 그런 박테리아, 포말데이드, 연기, 라텍스, 애완동물 포자, 뭐, 누에 파편, 이런 거 쫙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딱딱딱 클릭 하나씩 하면서 이것들을 없애줄 수 있는 제품들을 찾으면은 전부 다 클릭했을 때 마지막 남는 유일무이한 공기청정기가 바로 엠모스피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 이거는 정말 대단한 자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꼭 한번 영국 알레르기 재단에 들어가셔서 실험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CADR, 공기 정화력에 대한 그런 수치인데요. 8.5 세제곱미터의 정화력입니다. 이거는 이제 뭐, 사실 생각해보면 얼마나, 펜이 좋은가 이런 것들도 중요하고, 이 필터와 이런 상호작용이나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한데요. 음, 펜이 세면 공기를 잘 빨아들이겠죠. 근데 지하철 가보면은 엄청 시끄럽죠. 그게 펜이 세서 그렇거든요. 공기 정화를 막 많이 하기 위해서. 근데 가정에서 그러면 어떨까요? 너무 시끄럽겠죠. 그렇기 때문에 팬이 센데 소리가 안 나는 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게 독일 기술력으로 만들어진 이 팬이 이 앰모스피어 스카이에 장착이 되어 있는데요. 이런 정화력을 보여주는 공기청정기, 앰모스피어 스카이를, 또 이것도 비교를 해볼 수 있는 수치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표준 사용 면적에 대해서 우리가 또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는데, 20.7평형을 커버를 합니다. 그런데 어떤 뭐 제조사를 가면은 이건 40평형대 공기청정기다. 이거는 30평형대 공기청정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뭐 크기도 보면은 우리 거보다 좀 작은 것 같은데 여기는 40평대 놓는 공기청정기네? 이걸 사야지. 그게 아니고요. 40평형대에 어울리는 공기청정기다라는 부분입니다. 이거는 표준 사용 면적을 정확하게 해서 20.7평형을 커버할 수 있는 그런 공식적인 수치고요. 그 CADR이라든가 아니면 이 표준 사용 면적에 대한 부분들은 정확하게 우리가 수치상으로 이렇게 아는 것과 그냥 40평형대 놓으면 좋은 공기청정기다 하는 것과 너무 틀린 얘기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기 위한 정말 중요한 또 포인트가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사용 면적이라든가 정화력을 통해서 이렇게 그 공기청정기의 크기가 더 큰데도 불구하고 이만큼 차이가 나기도 합니다. 고양이 세 마리를 키우는 집에서 이 공기청정기가 두 대가 있어요. 두 대가 있는데 똑같이 한 달을 똑같이 씻은 다음에 똑같이 한 달을 그대로 놔둬본 겁니다. 바로 옆에. 근데 엠모스피어는 이렇게 두껍게 많은 털들을 빨아들였는데 그 옆에 있는 타사 공기청정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거의 뭐 한 겹도 안 쌓인 느낌이죠. 한 달 동안.
거의 공기를 다 이제 앰머스피어가 빨아들였다. 정말 나쁜 물질들은 앰머스피어가 열일했다. 내 폐를 대신했다. 라고 저는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 육안으로 쉽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근데 사실 제가 아까부터 말씀드렸던 거는, 음, 눈에 보이지 않는 게 더 중요하다고 했죠. 그런 것도 케어해 주는데, 눈에 보이는 것까지도 케어해 준다. 이런 부분들은 저는, 어떻게 보면, 뭐, 또 좋은 마케팅 포인트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사용자를 먼저 생각한 스마트 기능도 같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사실 뭐 사용해보면서 알 수 있는 부분들이라, 아, 이것도 참 편리하다. 뭐 이런 것들도 많이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어, 어플리케이션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집 밖에서도 공기질을 체크를 할 수 있어요. 이게 뭐가 중요하냐? 어, 혼자 사는 분들한테 크게 와닿지 않을 수 있는데, 임산부가 있다든지, 노약자나 어린아이가 있다든지 하면은, 우리 집 공기 상태가 어떤지, 습도 상태가 어떤지, 뭐 이런 여러 가지 되게 궁금한 게 많잖아요. 그런 것처럼 공기질을 체크할 수 있는 도구입니다. 그래서 청정기가 계속 365일 돌아가면서 공기질을 체크합니다. 우스갯소리로 이런 얘기가 있어요. 어, 현관 앞에 공기청정기를 딱 세워두고, 아들이 술 먹으러 나가는데 몇 시에 들어오는지 알려면, 그 다음날 일어나가지고 그 어플리케이션을 열어보면, 새벽 3시에 막 공기가 갑자기 안 좋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새벽 3시에 아들이 들어왔구나, 라는 것을 체크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어플리케이션이라고 합니다. 실내 공기질을 시간별로 계속 파악을 할 수 있고, 언제 어디서나 컨트롤할 수 있고, 귀가 전에 미리 틀어놓으면서 공기 정화를 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라이프 스타일이 업그레이드 되는 어플리케이션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필터 같은 경우에도 다 칩이 들어가 있어서 맞춤식으로 필터 관리가 가능합니다. 자, 이런 앰머스피어 스카이가 가장 어떻게 보면은 우리 아웨이에서 나오는 공기청정기 중에 대표적인 모델이고요. 최근에 이거 좀 너무 크다. 조금 그리고 가격대가 좀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앰모스피어 블루가 또 출시가 되었습니다. 크기랑 무게는 반으로 줄이고 조용함은 또 2배로 줄인 또 미니 공기청정기인데, 미니 공기청정기라고 해서 성능이 부실하냐? 그게 절대 아니거든요. 다시 한번 요 블루에 대한 스펙을 한번 보면요. 똑같은 헤파 필터입니다. 0.0024 마이크로미터 입자까지 99.99% 감소시켜 줄 수 있는 고성능 집진 필터를 갖고 있는데, 초광력 탈취 필터 같은 경우에는 앰모스피어 스카이는 94%의 유해가스 제거율이지만 이건 조금 낮죠. 89.6%. 하지만 우리가 그 알고 있는 그런 아까 말씀드렸던 포르말데히드, 암모니아, 아세트알데히드, 뭐 솔로엔 이런 것들은 다 걸러줄 수 있는 성능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국 알레르기 재단, 유럽 알레르기 연구재단 인증도 받았고요. 그리고 CADR 뭐 이런 것들도 스카이는 8.5 세제곱미터라면은 이건 5 세제곱미터 정도의 정화력을 가지고 있고, 표준 사용 면적 같은 경우에 스카이는 21평형인데 블루 같은 경우는 12.6평형 이렇게 좀 차이가 있다라는 부분. 하지만 크기, 무게는 반으로 줄고 조용함은 2배로 늘렸, 2배로 더 이제 적어졌다라는 그 사실만으로도 굉장히 메리트를 가지고 구매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자를 먼저 생각한 또 스마트 기능 이런 것들도 같이 함께 딸려 있고요. 그래서 지금 이 블루 제품이 너무 요즘 인기가 많은데, 이 제품에 대해서 인기가 많은 김에 더 인기가 많아라. 그래서 이 본사에서 환승 에어 보상 판매 프로모션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시작합니다. 이제 3월 4일부터 시작하는데요. 자, 29일이니까 5일 남았네요. 5일 후부터 이제 옛날 공기청정기를 반납을 하면 이 환승 에어 보상 판매 프로모션에 의해서 블루 제품을 받으면서 30% PB업 하는 그런 프로모션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대박이 있습니다. 바로 이 타사 공기청정기도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타사 공기청정기를 가지고 가도 PB업이 가능할 수 있도록 본사에서 정말 좀
혁신적인 프로모션을 내놓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 보상판매 프로모션 구성, 아까 방금 말씀드렸던 현재 사용 중인 공기청정기를 반납 후 앰모스피어 블루를 구매하신 모든 분들께 30%의 PB업 혜택을 드립니다라고 적혀 있죠. 근데 공기청정기 같은 경우에는 브랜드는 상관없는데 차량용 공기청정기보다는 좀 커야 돼요. 그래서 크기를 좀 따지는 거 보니까 차량용 공기청정기도 안 되지만 우리 뭐 이런 책상에 올려놓는 공기청정기나 뭐 이런 것들도 안 될 것 같아요. 이 앰모스피어 블루 가격은 일반 89만 6천 원, 그리고 스마트페이로 99만 원으로 이렇게 구매를 할 수 있습니다. 이 절차를 좀 알아보면요. 가까운 ABC에 공기청정기 반납을 해야 되는데 단 전국 15개가 아니 13개 ABC에서 가능합니다. 그래서 스타시티, 건대점은 제외예요. 그리고 전주 같은 경우에는 3월 30일까지만 이 프로모션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타공기청정기 포함이고 차량용 공기청정기급 제외입니다. 그리고 보상 판매 동의서 작성하고요. 그리고 PB 쿠폰 발행해서 엠보스피어 블루를 구매를 할 수 있는 그런 절차를 밟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참에 구매를 한번 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들게 하는 프로모션인 것 같습니다. 제가 좀 더 구미가 당기게 말씀드릴까요? 자, 이런 셀럽들도 다 쓰고 있는 공기청정기라는 것. 이 PPL 아니거든요. 저는 뭐 이런 분들 많이 있지만은 오른쪽 밑에 이 이효리도 공기청정기를 쓰고 있다라는 부분. 왜냐면 이게 이효리가 광고하지 않기로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그 광고하지 않기로 유명한 이효리가 이 제품을 쓰고 있다라는 것은 저한테는 또 좀 굉장히 또 다른 자부심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짧게 앰모스피어 스카이 영상을 시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더 실내 공기가 좋아진다고 한순간에 삶이 달라지진 않을 겁니다. 하지만 조금 더 아침이 개운해지고, 조금 더 안심하고 요리하고, 조금 더 걱정 없이 뛰어놀 수 있다면 어떨까요? 이런 조금 더의 순간들이 쌓이면 생활이 바뀝니다. 앰모스피어 스카이. 더욱 강력해진 고성능 헤파 필터의 초미세 정화력. 언제 어디서나 앰모스피어 커넥트 앱으로 더 편리하게. 영국 알레르기 재단은 물론 유럽 알레르기 연구재단 인증까지 받은 공기청정기 앰모스피어 스카이. 앰모스피어의 변함없는 원칙과 신뢰로 좋은 공기의 기준을 또 한 번 높입니다. 좋은 공기만으로 생활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앰모스피어 스카이. 자, 마지막으로 제가 쓴 명언입니다. 한번 어떤지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마실 좋은 공기를 내일로 미루지 말자. 지금 당장 5일 후에 있을 그 프로모션 잘 활용하시고 아니면 앰모스피어 스카이를 구매하실 분들은 바로 지금 한번 구매를 하셔서 꼭 내 삶의 변화를 느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강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